자, 엔비디아 발의 쇼크, SK 하이닉스는 이제 놓아줄 때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죠. 어제 이 시간대쯤인가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5세대 D램 양산 1년 만에 이제 첫 6세대 D램까지 개발이 성공했다 소식이 나왔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실리게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길건우 대표님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6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삼성전자에 또 이쪽 밀리는 것 같더니 요거까지 우세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기싸움에서 이긴 건가요?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여기에서 주도권 넘겨주지 않겠다. 라는 관점인 것 같고 지금 이제 6세대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이전 세대보다 사실은 이제 속도도 조금 빨라지고요. 11% 정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효율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게 주력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를 하는 빅테크, 투자하는 빅테크 입장에서도 제일 고민되는 게 사실은 전력 효율이에요. 네,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력 비용 자체가 최대 30% 절감 효과가 있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블랙웰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발표하면서 이거 쓰면 좋다. 30% 절감할 수 있다. 얼마나 좋냐. 네,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된다. 비싸도 써라.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25년도에 양산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 되면 어찌됐건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시장에서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아직은 눈치 보기 장세이다 보니까 뭐 실적으로 반영되거나 기대감으로 반영되기에는 분명히 시차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반도체 쪽은 이런 단순한 이슈보다는 사실은 양산이 25년도부터지 실적이 잡히고 뭔가를 기대할 만한 거는 내년 하반기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이 이슈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언제 다시 130달러 뚫을 거냐, 그다음에 빨리 FOMC 결과 언제 나올 거냐, 그거를 먼저 집중해라. 그리고 시장의 수급 언제 돌아올 거냐, 그게 먼저다.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까이 있는 미래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에 관련한 뭐 실적적인 측면 내년 하반기에 봐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싸움이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는 정말 D램까지도 내가 좀 치고 가겠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뭐 D램 경쟁에서 왜 SK 하이닉스가 뒤쳐졌었는가 뭐 여기에 대한 또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일단은 뭐 어려우니까 늦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뭐가 그렇게 네. 가장 어려워서 이게 조금 속도를 내기 어려웠을까요? 일단은 그 회로 자체 좀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 사실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일단 6세대 쪽에서 기술 최초로 좀 개발을 했다라는 거에 좀 중요하다고 좀 그 무게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5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이크론이 사실 가장 먼저 개발을 했었고요. 22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개발하고 양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최초로 양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5세대 쪽에서는 많이 늦춰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6세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D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꽉 잡고 있던 그 시장까지 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럼 여기서 뭐 놀고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연내 개발 할 거고 양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로 경쟁 자체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사실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해석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서야 좀 추가적인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를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무게를 가진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추가적인 어떤 앞으로의 메리트를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조금 이 개발 단계라던가 이 그 경쟁력 측면에서의 어떤 우위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조금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려워도 따라가겠다. 디램까지도 우리가 일단 차지해 보겠다. 이런 이유에서 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올해 3, 4분기 양산을 했는데 또 공급에 대한 목표도 4.4분기에 대규모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는 서로 간에 정말 연고전, 고연전 같이 정면 승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 반도체에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뭐 현실 가능한 전망들을 좀 어떻게 보는지 서로가 또 이렇게 수요 공급의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해야 되나,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 이제 기술 발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항상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건 뭐냐면 HBM이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고는 있지만 사실 그 전에는요. 한 번 삼성이 빨랐고요. 한 번은 SK가 빨랐고 했는데 그게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이번 엔비디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터지는 같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이제 피가 터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기술도 있지만 항상 경쟁자는 결론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보다는 누가 현재 매출의 실적이 좋냐. 그리고 앞으로가 누가 더 좋아질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때는 누가 상승폭이 더 클 거냐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둘 중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손을 들겠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인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요. 왜요? 이유는 어느 심플합니다. 혼자 잘 나갈 때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 원래 잘하는 애들은 신경을 안 써요. 더 잘해야 돼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온 잘 자만의 나왔어요. 리그. 맞아요. 그렇죠. 네, 원래 잘하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왔는데 거기서 꼬투리 잡잖아요. 네, 그래도 엔비디아는 120달러 중반선을 버텨요. 왜 그러냐? 아직 경쟁자가 없어요. 1등이니까요. 맞습니다. AMD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지금 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우세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4로 넘어가려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사활을 걸 거예요. 그리고 3E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만 계속 수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급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가격적인 우위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때는 퀄 테스트 분명히 저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만약 이제 하반기 때 안 된다, 그럼 또 주가는 출렁이겠지만 항상 삼성전자에는 그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퀄 테스트, 퀄 테스트. 그러면 SK 하이닉스에는 항상 그 악재가 따라다닐 겁니다. 네.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또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독식하던 거 그쵸. 나눠 가져야 된다. 그쵸. 라는 관점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론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거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25년도 자체가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거고 증설 사이클도 돌아옵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수치는 그때그때 조금 다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PC 교체 사이클은 25년, 26년 중에 온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원래 교체 주기보다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네, 코로나 때 네. 집에서 갑자기 일을 해야 되고 재택근무하고 이러다 할게 보니까 많았죠. 네. 네, 노트북 바꾸고 PC 바꾸고 저희가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클이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왜 그러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외부적인 변수예요. 네, 그리고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투자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오른 게 사실은 AI고 HBM입니다. 네, 그거 말고는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했고 네. 뭐 안전하게 가는 게 뭐 전력기기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9월 달이 넘어가면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많아지겠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변수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반도체 자체의 뭐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손상된 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냥 그런 거지 네. 그 모멘텀에 대한 것들이 뭐 흠집이 나거나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뭐 교체 수기도 PC 교체 수기도 도래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아서 반도체 시장은 좀 맑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다는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발 쇼크로 인해서 단기간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도
좀 출렁이고 빠지긴 했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장단기적인 전략을 저희가 안 잡아볼 수가 없는데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아유 언제 오르나 이것도 물타기에서 계속 사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단기적 전략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전고점을 뚫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외의 어떤 좀 그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좀 상승률 자체가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락할 땐 또 두 배로 같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안정적으로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그 탑2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나 뭐 반도체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떤 뭐 고가 뭐 피크아웃 우려감 그리고 뭐 AI의 어떤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또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 외에 또 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AI 또 기대감 덕분에 1%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모멘텀 자체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그 디램의 판매 단가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모바일 쪽으로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디램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시장에서도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좀 주가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런 모바일 디램이라던가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자체는 좀 과연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모바일 쪽에서 이제 그 가격을 좀 인하하는 그런 전략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일단은 디램의 가격 상승세가 좀 단기적으로는 잠깐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좀 봐야 되고요. 그거는 아마 9월 달 이후로 좀 확인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술적 반등 좀 노려보되 일단 추세 자체는 조금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해 나가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거 보고 숫자 나오는 거 찍히는 거 확인한 뒤에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차세대 AI 뭐 블랙웰 아까 또 사실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블랙웰에서 초기 설계 문제, 출하 시기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황 CEO는 이런 얘기를 해요. 블랙웰 매출이 4분기에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거다. 근데 숫자로 찍히거나 정확하게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뒷받침이 없거든요. 구체적 수치가 없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이런 결론은 질문들이 이제 있어요. 아직 안 팔렸으니까. 그쵸? 안 나왔으니까. 야, 네. 숫자 안 보이는데 너 그렇게 확신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젠슨 왕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봐요. 이 이야기에는 뭔가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인즉슨 결론은 빅테크들이 항상 자금을 집행할 때 올해 돈 얼마 정도 쓸 거야라는 가이드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올해 그 어찌됐건 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세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반기 때 보니까 원래 뭐 상반기 50, 하반기 50 꾸준하게 분기별로 꾸준하게 증설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네네. 근데 상반기 때 전체 1년치 집행 금액에서 투자한 게 40%대입니다. 절반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 때 어차피 절반기 때 못한 것까지 집행한다라고 하면 더 길어질 걸로 보고요. 그쵸. 그럼 빅테크들이 왜 집행을 조금 미뤘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생돈 내 돈으로 할 거냐 빌려다가 할 거냐라는 고민. 네. 두 번째는 신제품. 네, 왜냐하면 지금 결론은 빅테크 기업들은 다 머릿속에는 이걸 겁니다. 비싸더라도 투자한다.
왜? 격차를 벌려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 호퍼를 살 거냐, 블랙엘을 살 거냐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립니다. 네, 블랙엘. 그리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DDR5 6세대 내놨잖아요. 요거 하면 전력 효율 더 좋대요. 블랙엘 쓰면 전력 효율 더 좋대요. 기다려야죠. 전 기다리고 이거 집행을 더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순하게 얘기한 거에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B200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5세대 HBM이 8개 들어가요. 안 그래도 HBM 잘 나갔었는데 B200으로 바뀌면 8배가 뜬다는 겁니다. 네, 근데 GB200이라고 해서 초고성능. 근데 저는 여기도 분명히 수요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비싸더라도. 네. 근데 여기는 16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거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따라가려면 지금부터 생산을 계속 해놔야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3 이 8단을 3분기부터 생산 시작하고요. 4분기에는 12단 양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3분기와 4분기에는 이 실적이 잡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 뭐 숫자가 지켜봐야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지만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도입시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 수혜주로면 국내 뭐 IT 투톱이라고 딱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여전히. 것처럼 SK 거 뺏어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다. 네. 알겠습니다. 큰 수혜는 블랙엘의 수혜주, 삼성전자로 좀 뭔가 마무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감장 반도체 관련 좀 이지훈 대표는 좀 어떤 걸 보고 있을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서진시스템, 원익 IPS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이지훈 대표도 원픽주로 뽑고 있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이 사전에 같이 뭐 이야기를 맞추신 건가요, 말을? 전혀입니다. 아닌가요? 네. 또 이렇게 통하신 이유, 삼성전자 어느 쪽으로 또 긍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마감 전에 우리가 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비슷한 의견이기는 합니다. 뭐 사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기업들도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은 당연히 좀 리스크가 주가상으로도 되죠. 좀 리스크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 그 보톡스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은 되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그 미국에 진출해서 이미 점유율을 1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올해 FDA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매출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주가상으로 흐름들 보면은 뭐 서로 엇갈리는 흐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급락분 다 메우고 이미 한 3배 정도 2배 이상 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이전에 급락분 메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점유율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상으로 조금 반영이 많이 리스크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아마 비슷한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좀 윤곽이 잡힐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을 하는 거는 4분기에 그 3, 8단 양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한 12단 정도 양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되게 공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HBM 매출이 한 3.5배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삼성전자의 말에 대해서.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뭐 SK하이닉스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수량을 이 하반기에 다 뽑아내야 되고요. 그 목표치를 채우려면은. 그리고 이 퀄 테스트 인증받고 나서 3개월 동안,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3, 4개월 동안에 연간 수량의 75%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목표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 너무 그 공격적인 의견에 대한 완전히 그 뭐 믿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내년 정도면은 그래도 어떤 실적상으로 HBM이 좀 매출의 기여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아예 정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쭉 끌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거나 둘 중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은 삼성전자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쭉 끌고 가는, 빠질 때마다 눌릴 때마다 사는 종목으로 가져가시거나 기술적 반등 올 때까지 그때만 좀 들고 가시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사랑을 오늘 또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